자, 오늘 오후에 손혜원 전 의원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왔는데 목포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 관련 이것 말고 다른 혐의도 하나가 더 있는데 관련해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이 나왔습니다. 양절 변호사님, 본인이 예상하시기에 실형이 나올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유죄로 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뭐 다른 어떤 범죄가 있었다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외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네.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또 법정 구속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바로 구속 안 시킨 거죠?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단 재판부에서 봤었을 때는 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을 받는 데까지 일괄적으로 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범행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보는데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법정 구속을 시키게 될 경우 항소심에서 만약에 이게 결과가 바뀌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억울한 어떻게 보면은 수용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1년 6개월이 일종의 단기 선고형을 단기 선고이기 때문에 네. 항소심이 길어져서 나중에 무죄로 바뀌더라도 사실상 이 피고인인 손 전 의원에게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집행유예 없이,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안 했다는 건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하기는 뭐 어려우니까 하지만 이 실형을 선고해도 방어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2심 결과 나오면 그때 또 2심에서 하더라도 대법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관계와 달리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이 1심 법원의 판결에서 제가 언뜻 처음 판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순수한 목적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같이 추구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건지부터가 좀 상황 파악이 잘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마 재판부에서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고민이 이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면서도 역시 집행을 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고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게 1년 전 얘기라 그보다 더 전 얘기라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손 전 의원이 갖고 있던 혐의가 무엇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서 다 유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특유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제기가 됐냐면은 목포시에서 미리 도심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한다는 걸 알았고 네. 그 계획을 안 상태에서 그 목포 재생 사업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근대 문화유산과 관련돼 있는 건물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당시에 기억해 보면 손 전 의원이 목포에 굉장히 자주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또 네.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비밀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부동산 투자에 활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의혹과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은 그건 아니다. 그리고 그게 비밀 자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거는 그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서 자기 개인적 사익을 추구한, 그러니까 부패방지법과 관련돼서 충돌한다. 그래서 그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조카들한테 그 집을 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을 사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창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등장하는데요. 네. 그 조카들한테 집을 사주면서 집을 매매하는 매매 가격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거래 그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취득세까지 모든 세금을 다 납부해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손혜원 전 의원이 다 운영한 것이다. 조카들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즉 차명 거래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유죄로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목포시한테 그 손혜원 전 의원이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자료를 받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 자료를 받은 게 과연 이게 보안 자료였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쟁점이었었는데 어떻게 판단이 된 거예요? 일단 법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손 전 의원 본인이 네. 이게 도시계획 사업, 재생 사업으로 확정이 되기 이전부터 저곳에 이 어떤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주변에 많이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시에서 이 비밀로서 보안 재료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면 이게 불법이라 부패방지법에 해당한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근데 법원의 또 판결이 이게 처음부터 이 막대한 예산 지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알고 구매한 것은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찌됐든 이 그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도덕적인 어떤 자리에 비춰봤을 때는 비밀 자료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또 판단한 겁니다. 지금 김성환 평론가가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조카 명의로 이제 부동산을 사들였잖아요. 근데 요 과정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까? 사실 그거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검찰이 맞다라고 했다기보다는 검찰이 주장했던 부분을 사실 고스란히 거의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2017년에 한 3월경부터 검찰에서는 이 손 전 의원이 목포시에서 이곳을 재생 사업으로 지정을 네. 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고, 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밀 사정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부동산 매입을 계속해서 추지를 해왔었고 5월 경에서야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 역시도 뭐 A4 한 몇 장 형태의 아주 간단한 내용이어서 네. 그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다라고 지금 맞서던 상황이었는데 법원에서는 검찰 측의 이 판단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쉽게 말씀드려서 돈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네. 누구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냐고 봤을 때는 손 전 의원이 전부 매입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조카들에게 주기 위해서, 증여해서 그것을 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원에서는 그게 손 전 의원의 개인적인 이익이 위해서 조카 명의를 빌린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지금 또 하나의 싸움이 이제 소송전은 뒤로 하고라도 언론과의 싸움이 그때 굉장히 치열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해 1월 손혜원 전 의원이 당시에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라는 것은 매매 차익을 냈을 때 투기 아닙니까? 제가 이거 꾸며서 나중에 유물들까지 꽉 채워가지고 국가에다 주겠다는데 투기라는 것이 기본이 매매 차익이고 저 이거 준비해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볼런티어로 일할 거거든요. 그리고 전매로 이익이 실현된 것이 증명돼야 투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고 기사 쓰신 거는 사과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 충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투기는 제가 목숨 걸고 투기와 차명은 제가 싸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당시에 손 전 의원이 언론사 상대로 소송 제기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잠정적이지만 그때 이제 20개의 기사에 대해서 반론 보도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고 그중에 네. 4개는 인용이 돼서 이 비슷한 시간대 같은 내용으로 반론을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1심에서 결론이 났지만 이제 해당 언론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황에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1심 선고 결과 나오고 나서 손 전 의원 측에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장해온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을 받아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각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고 모든 그 힘을 동원해서라도 손혜원 전 의원의 억울하게 판단받은 1심을 좀 정정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어떤 그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 좀 다소 아쉽습니다. 손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본인 입장을 밝혔던데 네.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뭐 가능성이 얼마든지 네. 충분히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좀 전에 변호인의 얘기는 상황이 많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폭을 좀 너무 좁게 본 거 아니냐. 지금 상황, 지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손 전 의원이 뭐 정보를 입수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이 과거에 했던 어떤 행적들 같은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딱 검찰이 이 공소를 제기한 내용 그 사실관계에만 너무 매여서 이걸 유죄로 판단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 다퉈지겠죠.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만약 2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